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쉽게 싸움이 붙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박정희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김대중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무현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이나 문재인을 말합니다. 세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을 높게 평가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독재에 맞서 싸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합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은 강한 대북 정책을 편 대통령을 좋게 보고, 복지와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은 사회 안전망과 남북 대화를 추진한 대통령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을 한 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미군정과 소련군정, 좌우 대립, 남북 분단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세운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버텨낸 것도 중요한 평가 지점입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을 만든 것도 이승만 정부의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 조약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 분명합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여러 차례 바꿨고 자유당 정권 말기에는 권위주의와 부정선거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공은 크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 역시 무겁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중심 산업화,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설립,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초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산업의 기반이 이때 형성됐고 한국은 압축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관은 매우 큽니다.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고 유신헌법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야당을 탄압했고 긴급조치와 중앙정보부를 통한 통치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경제발전의 공은 크지만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자의 책임도 함께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떨까요? 전두환 정부 시기 한국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관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무겁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 통폐합, 삼천교육대, 정치 탄압 등 권위주의 통치도 이어졌습니다. 경제 안정이라는 일부 성과가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책임은 결코 작게 볼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도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공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대통령으로서 육공화국 체제를 출범시켰다는 점입니다.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를 추진했고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노태우 정부 시기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역시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퇴임 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고 부패 문제도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제도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군사정권의 연장선이라는 한계와 부패라는 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군부 정치의 청산입니다. 하나회 해체를 통해 군 내부 사조직을 정리했고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해 부패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확대와 공직자, 재산 공개 등 개혁적 조치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과거 군사정권의 책임을 물은 것도 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상징적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관은 IMF 외환위기입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 빠졌고 국민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기업 부도를 겪어야 했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과 기업 부실, 금융 시스템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이 있었지만 정부의 위기 대응 실패 책임도 컸습니다.
개혁의 상징이었지만 경제 위기 관리 실패라는 치명적 오점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 외자 유치, 금융개혁 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햇볕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과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 논란 역시 큰 정치적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IMF 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시장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의 공은 크지만 대북 정책과 경제 구조 조정의 후유증은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치 문화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대통령 문화를 깨려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탈권위적 소통, 지역주의 타파 시도 등은 기존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또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주요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던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퇴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과도 분명합니다. 임기 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했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정 운영이 흔들렸습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이상은 컸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은 지지층 내부에서도 논쟁을 낳았습니다. 원칙과 개혁의 상징이었지만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실용성에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UAE 원전 수출 등 굵직한 경제외교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업 친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 중심 국정 운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과 역시 큽니다.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자원외교 실패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BBK와 다스 관련 의혹도 큰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퇴임 후에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의 성과는 있었지만 부패와 대형 국책사업 논란이 큰 오점으로 남은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는 일부 복지 확대 정책과 문화융성 정책,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에 대해 강경한 안보 기조를 유지했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제재 공조에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과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논란, 불통 이미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도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치명적 과오가 압도적으로 크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이후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 한국은 비교적 빠른 진단과 방역 체계로 주목받았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나왔고 의료 시스템의 역량도 국제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 존중 정책도 지지층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도 큽니다. 가장 큰 비판은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커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경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조국 사태 이후 진영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졌고 검찰개혁은 지지층에는 개혁이었지만 반대층에는 권력기관 장악으로 비쳤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초반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대응과 개혁 추진에 공이 있지만 부동산 실패와 진영 갈등 심화라는 과도 함께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글로벌 외교 확대, 원전 정책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강조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안보외교 노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과도 매우 컸습니다.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과 극심한 여야 대립이 이어졌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야당과의 협치 부족, 언론과의 갈등도 반복됐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논란과 그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재판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놓이며 한국 대통령 비극사의 또 다른 사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노선의 선명성을 공으로 평가받는 반면 국내 정치 통합 실패와 권력 운용 방식에서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경제 성장만 놓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공은 매우 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후보입니다. 독재에 맞선 정치 인생, 평화적 정권 교체, IMF 극복, 노벨 평화상 수상은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 문화 변화와 시민 참여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깨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남긴 점은 시간이 지나며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실용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제 운영은 그의 지지층이 높게 보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촛불 이후 개혁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평가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한 시대의 책임자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았고 어떤 대통령도 오직 실패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산업화는 인정하되 독재도 기억해야 합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평화 노력은 인정하되 대북 정책의 한계도 봐야 합니다. 노무현의 개혁 정신은 인정하되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봐야 합니다. 이명박의 경제 위기 대응은 인정하되 부패와 사업 논란도 봐야 합니다. 문재인의 코로나 대응과 개혁 시도는 인정하되 부동산 실패와 진영 갈등도 봐야 합니다. 대통령을 평가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의 과오는 덮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어느 한 대통령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건국의 시대가 있었고 산업화의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의 시대가 있었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안보위기, 기술 패권 경쟁,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대통령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 강한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인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인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인가? 외교와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낼 수 있는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영광과 비극이 함께한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세웠고 누군가는 산업화를 이끌었고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켰고 누군가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독재를 했고 누군가는 부패했고 누군가는 국민을 갈라놓았고 누군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은 단순히 한 명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일으킨 대통령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킨 대통령입니까?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통합하려 했던 대통령입니까? 정답은 없지만 토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입니까?